위스키, 브랜디, 와인과 같은 숙성이 필요한 주류들은 숙성되는 시간과 가치가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노화와 기능의 상실,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지만 소중한 가치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정부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암사동에 주택복권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던 산업화 시대. 인구의 증가는 차량의 증가를 불러왔고 차량의 증가는 교통체증의 심화를 불러왔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고가도로는 산업화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940여 미터에 달하는 길이의 아현 고가도로는 서울시가 인정한 최초의 대형 고가도로이다. 이 고가도로는 1968년에 세워져 아현동 고개 교차점의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세월이 흘러 노후된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중앙버스 차로 신설을 위해 2014년에 철거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곁에 있던 아현고가가 사라지게 되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추억마저 철거하는 것만이 정답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 재생에 답이 있다. 도시재생은요, 사실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부분부터 일단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것이 그냥 공간을 바꾸는, 시설을 바꾸는 사업에서 도시재생은 그 시설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도시재생에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부 체감도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경제적인 일상활동을 하는 시간이 60세 이후에 살아갈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형으로 판단하거나 평가받는 가치 위에 무형의 가치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그 지역의 평가 기준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앵커 시설 내지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를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신동은 봉제 산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창신동 봉제거리 입구에는 창신동 봉제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거리 자체가 박물관인 것이다. 이곳에 위치한 봉제역사관에서는 봉제 산업이 지나온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때 환경은 뭐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전봇대가 한 길거리에 약 수십 개는 있듯이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전력도 조금만 전기세 한 대 맞아서 뚝뚝 끊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력이 최고 안 좋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환경 역시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집들이 보기에도 번듯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환경에든 일할 수 있으면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죠. 봉제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업화를 당당하게 이끌어왔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곳은 철거 대신 재생을 선택했다.
과거의 생계를 위해 봉제업에 뛰어들어 조수로 시작했던 봉제사들이 이제는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재봉 장인들이 되었고, 그들의 뒤를 이을 청년들 역시 언젠가는 패션계를 선도하는 장인이 될 것이다. 의미로 따지자면 대단하죠. 먹고 여지까지 살았고, 진짜 앞으로도 좀 눈 보이고 손 안 아프고 하면은 그렇게 계속 생활하고 그런 것으로 생활하고 또 그럴 건데, 뭐 전부 다 말하기를 봉제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뭐 창신동에는 투자할 것이 없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이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사실은 그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옷을 만들어 입었고, 뭐 추위를 견디든 뭐 벌레 때문에라도 했든,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사실은 옷을 입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가 그렇게 사양 산업이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고향이고 희망이고 미래고 그렇죠. 비록 마을의 외관은 낡았을지라도 그들이 꾸는 꿈마저 낡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품은 꿈과 역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창신동에 기술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곳들이 지금 이제 막 생기고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다 뭐다 해서 교육하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뜻이 있으시다면 봉제에 대해서 뛰어들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마음을 낸 사람이 하나둘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넘쳐나는 창신동, 예, 희망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토가 분단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의선의 철길에 새로운 재생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곳곳이 잘려나가 용도를 잃고 버려진 이 철길은 도심 속의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다. 철거되지 않은 철길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책거리라는 이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린 작은 간이 역사가 나온다.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의선의 역사에 어울리는 역사인 것이다. 또한 책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작은 책방들과 전시관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더 이상 이 낡은 철길을 달리는 철만은 없다. 낡은 철길은 이제 사람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다. 안전평가 등급 문제로 고중량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찻길이었던 서울역 고가도로는 재생사업 이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사람길로 다시 탄생했다.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온 서울로 7017은 도시를 대표하는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고가도로를 재생한 첫 번째 사례이다. 그 안전 문제가 좀 제기됨으로써 이제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서울역 고가도로가 가진 역사적인 의미나 뭐 상징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철거하기엔 조금 아까운 거죠. 예, 그럼으로써 도시 재생의 뭐 발걸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예. 그렇다면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단 시민들한테 보행 도로로서 공원은 아닙니다. 서울로가. 예, 대신에 이제 도심 속 뭐 공중 정원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기는 하는데요. 시민들한테 걸을 때
좀 만족감을 주고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측면들이 많으세요. 만리동에 사시는 분들은 남대문 시장을 이제 걸어서 더 빠르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회원역 쪽에서 만리동 쪽으로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쪽 상권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치한 식물들과 구조물들은 이곳을 단순한 육교가 아닌 서울의 공중정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주변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일단 상인들은 뭐 장사가 잘 된다라고 직접 표현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대신에 뭐 더 지켜봐야지, 뭐 더 두고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문객은 한 30%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카드 매출이나 뭐 현금 매출로 봤을 때 매출적인 부분도 상승한 걸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주는 고가도로 본연의 기능이 보행자들의 육교 역할을 수행하며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혼잡한 대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서울의 하늘을 거닐며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저희의 사실 첫 번째 목표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도 목표이지만, 일단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서울 시민들에게는 도시 재생으로서의 첫 걸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행 도로로서 차가 아닌 걷는 거에 있어서 더 편리하다, 더 신속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많이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뻐서 여기 한 번 더 나중에도 오고 싶어요.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이제 찻길이 아닌 사람길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간다. 서울로 7017이 국내의 고가도로 상부를 재생한 첫 번째 사례라면, 다라곡수는 하부를 재생한 첫 번째 사례이다.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옥수 고가도로의 하부 공간은 아담한 화단을 품은 북카페로 재생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 되었다. 차량이 통행하는 고가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재생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도시가 품은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 공간의 가치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한 곳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도시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대가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가치는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재생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될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everything.